이 부위에 정맥을 타고 뇌로 들어가는 혈류가 있기 때문에 염증을 잘못 건드리면 생각보다 크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부과 전문의 허영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사실 많은 분들이 뾰루지가 올라오면 참지 못하고 집에서 손으로 짜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저도 그렇고요. 음, 이렇게 무심코 집에서 여드름 짰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음. 또 짜면 안 되는 여드름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이걸 일반인이 구분할 수 있나요? 자주 제가 진료 보면서 듣는 질문인데 제가 한번 정돈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이 나면 손이 안 가야 되는 거는 원칙인 건 알고 계시죠? 이 여드름이라고 하는 게 이 피지선에서 피지가 많이 나와서 모공을 막게 되면 생기는 게 여드름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두면 생각보다 잘 해결이 됩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꼭 여드름이 생겼다고 해서 이게 내 몸에 딱 박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각질이 또 순환하고 또 성숙되고 탈락되면서 이 모공이 열리면서 피지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적인 거는 여드름이 올라오더라도 손을 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미용적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아주 자명한 사실인데, 아시지만 이거를 가만히 두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조금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고민이신 경우가 있는데 제가 딱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이 났을 때 손을 대도 괜찮은 여드름, 그리고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 여드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드름이 나면 크게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흔하게 비염증성 여드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염증이 없어요. 딱 보면 이렇게 깨끗하고 색깔만 하얗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만 있는 것들은 염증이 없는 거고, 모공에서 각질이 이렇게 막 쌓여서 피지가 있기는 한데 막히긴 했어. 하지만 이게 화가 나 있지도 않고 염증이 없는 여드름, 이게 공기가 노출이 되면 산화가 되면서 각질세포가 까맣게 변하는 걸 블랙 코메돈, 아직 공기가 마찰이 안 돼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걸 화이트 코메돈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사실 압출해도 괜찮아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왜냐면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화이트 코메돈, 블랙 코메돈은 적절하게 잘 압출을 하면 미리 염증이 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게 화이트 코메돈, 블랙 코메돈이 있더라도 이게 본인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이게 나는 이 좁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바로 염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올라와도 염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좀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염증으로 넘어가지 않는 분들은 굳이 손대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알아서 얘네들이 빠지니까 그게 미용적 결과가 제일 좋고요. 좁쌀만 생기면 바로 염증이 생기는 분들은 미리 사전에 그걸 좀 예방하시는 게 좋죠. 그런 분들은 압출을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화이트 코메돈, 블랙 코메돈, 이런 염증이 없는 거는 잘 압출하면 그래도 미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압출을 할 때나 염증을 뗄 때 일단 한 번까지는 열심히 해보셔도 괜찮고요. 근데 한 번 했을 때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 표피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진피 쪽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너무 무리해서 압력을 가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염증 후 색소 침착이나 오히려 모공이 확장된다든지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할 때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딱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좀 포기하시고 그때는 차라리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염증이 생겨버렸어요. 혈관들이 뭉쳐져가지고 좀 붉게 보이거나 아니면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염증이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깨끗하던 것들이 이제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나 곰팡이 감염이나 염증세포 감염으로 통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약간 느낌이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 염증이 생겨요. 염증 단계도 좀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이게 깨끗하게 약간 붉게만 보이는 굳은 상태가 있고, 거기에 염증이랑 농포까지 있는 농포성 염증 상태도 있고요. 겉으로는 만져지지 않고 안쪽으로만 빨갛게 딱딱하게 아픈 이런 결절 형태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염증 있을 때는 압출을 안 하는 게 좋기는 하세요. 생각보다 압출해도 나오는 것도 없고, 안 나오는 것들을 무리해서 압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압력이 가해지고 염증만 건드리기보다는 주변 피부까지 건드려서 이 주변의 상처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아프다, 염증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늦었구나 생각하면서 손을 안 대시는 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압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실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스팀으로 좀 모공을 살짝 열 수 있는 부분은 열어줘요. 한 5분 10분 깨끗한 스팀으로 열어준 다음에, 전문가들이 적절한 곳에 이게 나올 구멍이 있어야지 이 피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구멍이 없이 계속 이렇게 압력만 가하면 더 염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보통 병원에서는 이제 스팀으로 목욕을 최대한 잘 열 수 있게 열어두고, 그다음에 깨끗한 알코올 같은 걸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어떤 기구로 구멍을 딱 내주거든요. 내주고 압력을 가하는데, 압력을 가하는 것도 이게 기술이에요. 우리 막연하게 이제 보통 면봉으로 환자분들 이렇게 면봉 깨끗하니까 막 옆으로 이렇게 짜시잖아요. 그렇게 짜면 또 이게 표피가 탁 벗겨지면서 흉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는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압력이 가해지는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기구를 다양하게 쓰면서 압출을 하는데, 만약에 집에서 압출을 해야 되면 면봉을 쓰시는 게 좋겠죠. 면봉을 쓸 때 이런 식으로 누르는 것보다는 압력을 이렇게 밑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이게 표피가 밑에서 압력이 잘 모여가지고 피지가 탁 잘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압출을 할 때는 깨끗한 알코올솜 같은 걸로 소독을 하고, 약국 같은 데 가면 당뇨병 환자분들 이렇게 손가락 따는 그런 니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조금 구매하셔서 한번 살짝 눌러주고, 그리고 이렇게 한 360도 방향으로 조금 눌러주면서 압출을 하시면 그래도 좀 자극적이지 않게 여드름 피지를 밖으로 빼낼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여드름 흉터 연고 같은 거나 염증 연고 같은 걸 발라주는 방법으로 압출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또 어떤 부위든 압출을 한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좀 위험한 부위들이 있어요. 얼굴 중에도 이 부위는 좀 많이 손을 대면 2차적으로 염증이 잘 생기는 부위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눈썹 가운데 부분에서 입꼬리 이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위가 우리가 꼭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어떤 염증이 생겼을 때 2차적으로 잘못 세균이 감염이 되면 이 dangerous triangle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에 너무 압력이나 세균이 들어가면 이 부위에 정맥을 타고 뇌로 들어가는 혈류가 있기 때문에 염증을 잘못 건드리면 생각보다 크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특히 이런 요 삼각 부위에 있는 염증은 되도록이면 좀 강한 압력보다는 좀 약물 치료나 여기 염증이 생겨서 좀 좋아지지 않으면 그냥 병원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드름 압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드름 많이 나는 시즌이 되기도 하고, 이 여드름이 한 번 나면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날 때는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너무 내 얼굴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서 개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즐겁게 연휴도 보내고 여름을 보내다 보면 또 피지가 자기가 놀 만큼 몸에서 놀다가 잘 빠져나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거운 여름 보내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허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